안녕하세요. 플랜트리입니다. 플랜트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목조주택 전문 시공사입니다. 목조주택 외길 홀루 대표님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플랜트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한 그리고 시공 전후가 투명한 집을 짓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올해도 다 가고 1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렇게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플랜트리가 광주 수안동에 시공하고 있는 한국 패시브 협회의 표준주택 42평형 목구조 공사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기초공사까지는 보여드렸고요. 이 표준주택은 저희 시공사가 도면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 도면과 디테일을 다 정해놓고 시공사들이 그에 맞춰서 집을 짓게 됩니다. 시공사들마다 약간의 그 특유의 디테일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바닥에 금 그리기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렇게 바닥 수평이 그 콘크리트를 잘 쳐도 미장을 깨끗하게 해더라도 그 골재의 비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골재가 조금 더 들어가고 어디는 물이 조금 더 들어가고 그런 차이로 양생되었을 때 그 높이 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몇 미리 납니다. 그런 몇 미리를 가장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일본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때 영감을 받아서 저는 이렇게 무수축 몰탈이라고 하죠. 자동 수평 몰탈을 시공해서 그 건물 아래에 수평을 잡습니다. 압축 강도도 잘 나오고, 네, 이렇게 한 지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제품은 이렇게 아스팔트 테이프인데요. 기초에서 올라오는 습을 끊어주기 위해서 토대 목재 아래 부분에 이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윈도우실입니다. 창문 주변에 창문 주변에 붙이는 용도로 나온 건데 이 폭이 딱 우리 구조목 올리기가 좋은 폭이 나와서 저희는 요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앙카를 이렇게 시공해주고 토대를 지금 요 철물들이 있는 자리들이 다 새끼등이라고 하죠. 스터드가 있는 자리입니다. 토대하고 새끼등하고 다 잡아주기 위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네, 토대 시공하는 사진이고요. 네, 저하고 제가 20대부터 같이 했던 동생이자 목구조를 담당해주고 있는 팀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뼈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습이 끊기지 않고 이 방습지가 건물을 포장하듯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장선 부분이 끊기거든요. 끊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선시공을 해줍니다. 보시면 여기 스터드 아래 부분에 철물이 있어서 이렇게 앞뒤로 딱 물어주게 됩니다. 이 가로로 된 요 나무에서 요 새끼등을 박을 때는 요 아래서 이렇게 박거든요. 네, 요런 힘들어는 강하지만 뽑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위로 들리는 힘이 있다고 하면 잘 뽑히기 때문에 이렇게 철물로 이렇게 묶어주고 안쪽으로 묶어준다면 훨씬 튼튼해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리 이렇게 방습지를 나중에 쌀 거 생각해서 선시공하는 것, 철물 넣어주는 것 그런 것 제외하고는 크게 일반 목구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안에 있는 표준주택은 지간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2x12 일반 구조목으로도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해줬고요. 12로 해줬고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휜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똑바른 나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나무들은 많이 휘어 있거든요. 네, 그런 나무들을 이제 시공할 때 보면서 이렇게 배 나온 쪽이 하늘을 향하도록 이렇게 그런 표시입니다. 재단한 사람이 표시를 해주면 시공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공을 하죠. 이 부분은 화장실 다운되는 부분 여기 끝에 외곽 부분에 블록힐 넣어준 모습이고요.
네. 이 블로킹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긴 거 이 긴 장선 하나 놓는 시간하고 이 조그만 블로킹 하나 놓는 시간하고 사실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블로킹이 더 오래, 이 작은 게 더 오래 걸릴 때도 있거든요. 일반인들 분이 보실 때는 이 장선은 크니까 되게 힘들고 요것은 블로킹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오히려 이 블로킹도 이 장선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블로킹을 넣어줬습니다. 네, 끝부분도 넣어주고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내주고 석고보드를 바로 붙였기 때문에 석고 네일러, 드라이버 네일러 이런 형태로 많이 불렸는데, 요즘은 대부분 천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백커라고도 했었죠 예전에. 그런 역할은 좀 덜하고 구조적인 역할,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시공된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다 저희 플랜트리는 다음날 비 소식이 있으면 이렇게 집을 보양합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건물이 한 개도 보이지 않도록 보양하는 것이 저희 규칙입니다. 사실 차라리 규칙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적거든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팀원들이 할까 말까 판단하면 스트레스예요. 오히려 저희는 당연히 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네, 2층 토대 공사를 하는 모습이고요. 네, 글루라고 하죠. 구조형 본드를 발라서 바닥 합판을, 계단 바닥 합판을 고정하는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철물을, 네 맞습니다. 이걸 보시는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 철물 얼마 안 하거든요. 총이 있어서 예전에 망치질로 박을 때는 좀 더 어려웠는데 총으로 박으면 금방 박거든요. 근데 이 집이 이걸 함으로써 얻는 게 더 많다고 보고, 네, 이런 부분은 좀 구조적인 부분은 오히려 좀 더 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집 하나 다 해도 100만원 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투자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패널라이징도 되게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위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아래에서 작업하는 게 더 능률이 있다 판단되면 이렇게 벽체를 하고 덮고, 싸고 덮고, 비도 맞히지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다 조립되면 현장에서 이렇게 크레인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에 조립하죠.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 사전에 도면 작업을 다 해놓고 집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사전에 도면을 다 만들고 그 도면대로 만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판단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게 도면 만드는 작업이 일일 수도 있지만 장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비가 오는 기간에도 비를 맞히지 않으면서 골조 공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크레인으로 올려서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벽체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벽체만 조립하는 것은 반나절이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를 안 맞고 이 주택 정도 한 4-50평 정도 되는 집까지도 그 일기예보 봐가면서 비를 전혀 맞히지 않고 할 수 있죠. 네, 이거 아까 전에 내려왔던 그 미리 해놨던 이 방습지 안쪽에 들어가는 방습지거든요. 이게 선시공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끊지 않고 내벽이 만약에 이 나무에 바로 붙어 있다면 안쪽으로 돌아가는 방습지가 끊겨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패널라이징 이렇게 하면은 레고 같습니다. 계획된 대로 탁탁탁 잘 맞을 때 되게 희열이 있습니다. 이 패널라이징을 잘하면 건물의 그 정확도가 되게 높아집니다. 일례로 가구업체들이,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가구업체들은 석고보드 치면 와서 실측을 하는데요, 저희와 거래하는 가구업체들은 도면만 보고 견적을 낼 만큼 이렇게 말합니다. 플랜트리의 집들은 그냥 도면만 보고 견적을 내도 치수가 거의 같기 때문에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방수제 선시공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덮고 만들기 덮고 이렇게 포장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다가 순식간에 조립되면은 나무 색깔도 이쁩니다. 크게 영향 끼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뽀얗고 포성포성한 나무들이 조립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요런 부분은 나중에 시공되면은 단열재를 미리 넣기 힘든 부분들은 이렇게 밀실하게 EPS입니다. 유리섬을 넣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요런 부분은 EPS를 꽉 채워 넣고 있습니다. 스티로폴이라고 하죠. 나중에 넣기 힘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 수 있는 게 그 사전에 도면 작업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긴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립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올리고, 네, 지금 이 모습은 그 외벽에 붙인 합판의 이음새 부분에 이렇게 합판 못을 더 잘 줄 수 있도록 블로킹을 대주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되죠? 조인트 부분이 되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면 이 합판들의 못은 요 이음새 합판 간격은 보통 한 150mm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음새 부분의 목 간격은. 근데 이 블로킹이 없다면 여기와 여기는 다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틀어지는 것도 있어요. 합판이 수축과 팽창하면서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외장재를 붙였을 때 이렇게 울룩불룩해진 현상도 생기거든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긴 스터드를 세우는 일과 블로킹 하나 박는 일이 보이는 것은 이게 더 크니까 일이 많을 것 같지만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이 블로킹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골조 상태로 맞춰놓고 이제 합판을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합판까지 붙여서 패널라이징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누드로 한 다음에 합판을 붙일 때도 있고 현장 상황에 맞춰서 유리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시공된 모습들이 중간중간 보이네요. 단열재 선시공되었고 여기 단열재 선시공되었고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하면 이렇게 꼼꼼하게 못하거든요. 미리 해놔야 이렇게 밀실하고 틈새 없게 잘 할 수 있고 이 선시공 같은 경우에도 방수지도 미리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 끊깁니다. 나무로 막히는 게 아니라 끊긴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미리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판 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합판 테두리 부분은 다 못이 박히게 됩니다. 이 합판이 있으면 요 부분들은 다 나무가 있는 겁니다. 아까 같이럼 어디나 사실은 끝에 못을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중간도 중요하지만 물론 모두 다 못을 줄 수 있고요. 네, 저희 식구들 일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시공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장선을 올려서 여기 나중엔 이 벽에도 방수지가 있겠죠. 방수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안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장선을 닫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끊기지 않는 거죠, 방수지가. 근데 여기 없다 치면 장선이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끊기게 되면 결국 이쪽으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습기가 집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브레이스를 다 잡아놓고 외부 합판을 치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물들을 봤고요. 이거 저희 지적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에 박는 게 더 좋거든요, 합판 위보다. 네, 합판 위보다 구조에 박는 게 좋은데 저희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띠철물 두께 때문에 합판이 좀 이렇게 요동치는 게 싫고, 이 합판 띠철물 때문에 합판이 이렇게 울룩불룩해지는 게 싫고, 못을 긴 걸 사용해서 스터드까지 충분히 밖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토대와 1층 스터드를 묶고 1층 스터드와 2층 스터드를 묶어주면서 일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견적에도 이 철물 같은 경우는 견적에도 없는데 제가 그냥 비용이 얼마 들지도 않고 늘 해오던 거라서 그냥 했습니다. 건축주님 몰래
이렇게 보강해 드렸습니다. 네, 선시공된 모습이고 블로킹 합판 사이 블로킹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합판도 치워지고 헛간에도 올라간 모습입니다. 예. 이 박공 스타일의 집들은 제일 하자가 없고 하고 나서도 거의 문제가 없는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그래서 박공 스타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플랜트리에서는 이렇게 여기 게이블월이라고 박공벽 게이블월이라고 하는데요. 편하게 하려면 이 석가래를 먼저 걸고 이 석가래에다 이 새끼등을 달아 매는 형태로 하면 일이 되게 빠릅니다. 간단하고 쉽고. 근데 이것은 조금 좋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벽을 딱 짜서 이 상판 탑 플레이트가 있는 상태로 딱 해놓고 이 석가래를 이 벽에 딱 붙이는 형태로 좀 더 안정스러운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폼이 더 많이 들어가고 손은 더 많이 가는데 더 튼튼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석가래 위로 가로상을 또 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천장 장선의 모습이고요. 석가래의 모습. 네, 합판은 이렇게 할 때 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붙인 다음에 도려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붙이면서 따내는 것과 이렇게 다 하고 도려내는 것이 요 창문이라고 치면 이런 부분이 관절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지진 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자 개구부 이런 부분들이 벌어져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합판을 이렇게 쪼가리 붙이고 이렇게 쪼가리 붙였다 치면 이런 부분은 그냥 힘없이 계속 똑같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합판들을 이렇게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받고 나중에 잘라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석가래에 설치된 모습이고요. 네, 계단도 높고 42평인데 실내 구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방도 많이 나오고 정말 협회에 계신 건축사분들이 한국 패시비 협회 건축사분들이 고심을 많이 한 도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지붕의 방습지와 벽의 방습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가로상 사이로 고밀도 유리설명을 또 넣고 요 안에도 또 고밀도 유리설명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벽체 오는 벽에서 올라온 수습 방수지와 지붕에 만난 수습 방수를 연결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자재 수급이 그래도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엔 자재 수급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해서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그만큼 목조주택의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방수 시트 시공되는 모습이고요. 이 하부는 나중에 그 후레싱 뉴드를 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 필름을 넣어놓고 나중에 후레싱을 설치하고 띱니다. 네, 이게 붙어버리면 후레싱 껴넣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아니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위에다 붙이고 그런데 그건 작은 위에냐 아래냐에 따라서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또 누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마루는 나중에 땁니다. 또 보시고 또 이거 환기구 없는데 이렇게 또 그러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 이거 여기 따내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벽이 마무리되면 이 집 주변을 외벽으로 외단열을 할 준비를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철물을 이쪽에 감아 올렸죠. 이렇게 안쪽은 구조에 그냥 박고 돌려서 바깥쪽은 합판 위로 박습니다. 네, 여기에 한국 표준 패시브 하우스의 표준 주택은 스펙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플랜트리가 하고 있는 스펙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광주 수안동에 있는 골조공사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보세요, 집 모양이 되게 아담하고 이렇게 쓰시기 좋도록 잘 설계된 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광주 수안동에 시공되고 있는 한국 패시브 여프의 표준주택 42평형 구조공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그 오랜 기간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이 보시는 분들의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지은 집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실 영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기 좋도록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플랜트리의 고정윤 실장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